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날씨도 아침 가을로 상당히 서늘해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국제 문제는 대단히 시끄러운데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뭐 멀리 이 세미나 하러 이제 강원도 평창에도 한번 갔었고, 그리고 또 엊그제는 서울에서 열린 국제 학술 회의에서 논문도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역시 주제는 중국 문제가 주류를 이루는 세미나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창에서 열린 세미나는 작년하고 금년하고 주제가 같았는데 제목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작년에는 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전략이라는 주제였는데, 금년에는 아예 제목을 미중 패권 충돌과 한국의 전략, 그러니까 이제 경쟁에서 충돌로 한 단계 이제 이 갈등이 격상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세미나 제목도 변했습니다. 그리고 국제 해양력 심포지움이라고 요 며칠 전에 열린 세미나도 역시 중국 문제가 핫 이슈가 됐습니다. 제가 거기서 논문을 발표했는데, 논문 제목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안보 상황에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전번에 한번 진리가 무엇인가를 말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천동설,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과 달이 그리고 별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하는 그게 천동설이죠. 천동설이라는 것이 패러다임입니다. 다 그렇게 해갖고 모든 것이 다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니다, 지구가 도는 것이야, 지구가 돌아 라고 이제 생각이 바뀔 때, 그때 패러다임이 바뀌는 건데, 우리나라의 안보 패러다임이 사실 바뀌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패러다임이 바뀌었을 때 한국의 이건 해군 관련 세미나니까 한국 해군은 어떠한 군사 전력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의 논문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제 발표를 다 하고 있는데 거의 끝날 무렵에 거기 이제 중국 교수 한 사람이 참석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저 사진도 다 볼 텐데, 이름이 우시춘 박사라는 분입니다. 우시춘 박사고 한국에 이제 자주 오는 해양 관련 국제 정치를 공부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중국의 국립 남중국해 연구소 소장입니다. 그러니까 남중국해라는 바다가 지금 대단히 시끄럽고, 앞으로 세계에서 혹시 전쟁이 난다면은 거의 확실히 남중국해일 거다라고 사람들이 다 연구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유시춘 박사가 중국에서 이제 영어 이름으로는 National Institute for South China Sea Studies, 그러니까 남중국해 연구소 소장. 근데 그 연구소가 이제 국립연구소죠. 근데 이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발표 내용에 한국은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때 미국 편에 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다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자기도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때는 청중석에 앉아서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지.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근데 이분 질문은, 지금 미국이 INF 트리티에서 탈퇴를 했죠. 완전히 나온 것이 8월 2일인데, 앞으로 미국이 한국에다가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기를 요구하면은 한국은 배치를 할 거냐, 그걸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답은 배치를 해야 된다고 본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충족이 되면은 배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서 그 조건을 우시춘 박사한테 제가 이제 말을 했습니다. 첫째 조건은 당신네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제거하는데 강력하게 협조를 해줘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의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중국이 한국을 향해서 수많은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말하면은 몇천 개의 미사일이, 중국의 미사일이 한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몇천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전부 한국으로만 향한 건 아니에요. 일본도 향할 수 있고, 더 멀리 있는 구암섬도 향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것들은 전부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다는 그런 의미에서 1000개 이상의 미사일이 있는데, 그거가 한국을 향하지 않는다면은, 그럼 우리는 그때 미국의 미사일을 여기다 갖다 배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얘기할 것이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이제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배치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배치할 필요도 없다라고 대답을 했죠.
예, 사실 그 중국의 미사일들이 지금 미국이 INF 트리티에서 탈퇴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핑계는 러시아가 1987년에 약속을 어기고 자꾸 만든다가 핑계였는데 사실 미국이 표적으로 삼는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는 중거리 미사일, 그러니까 5,000km 이하짜리들, 그리고 뭐 한 1,000에서 5,000km 그 날아가는 범주가 그 사이인 것은 만들지 않기로 했었는데 중국의 미사일들은 거의 80%가 바로 중거리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지금 너무 불균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탈퇴를 했고 이미 실험까지 했다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미사일 종류가 뭐 짧은 거는 수백 킬로밖에 안 가는 것부터 한 3, 4천 가는 거, 한 1,000 가는 거, 600km 가는 거, 뭐 한 4,000km 가는 거, 뭐 종류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중국 미사일이 무려 13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13가지 그 거의 대부분은 한국을 다 맞출 수 있는 것들이죠. 지금 DF-41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12,000에서 15,000km 가는 거를 하나 개발하고 있는데 뭐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한국을 쏘지는 않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서도 한국을 맞출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왜? 그거는 이 높이 쏘면은 뭐 그 각도에 따라서 10,000km 갈 수 있는 것이 높이 쏘면은 3,000km도 가고 다 그러는 거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중국에 있는 모든 미사일은 한국을 공격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쭉 한번 찾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하여간 미사일도 13가지나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지금 만들고 있고 그런 그 상황이죠. 중국에는 아예 미사일 공격군이 따로 있습니다. 그 육군 안에 중국인민해방군 화전군이라고 해가지고 화전이라는 거는 옛날 전쟁을 보면은 그 활 촉에다가 불을 붙인 다음에 쏘는 거 있죠. 그래서 불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거를 화전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중국 그 한문으로는 중국인민해방군 화전군이라는 그 한 병과가 있고 영어로는 People's Liberation Army Rocket Force라고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대가 있어가지고 로켓만 이제 전문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우리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중국이 우리나라가 수수히 방어용인 그 사드를 갖다 놨을 때조차도 뭐 보통 난리가 났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공격용을 갖다 놓게 되면은 얼마나 펄펄 뛸까 하는 뭐 그 생각이 되는데 제가 중국이 우리를 겨누지 않으면 우리도 중국을 겨눌 필요가 없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 뭐 여기 여러분들이 그림 보시면은 지금 중국의 단거리 미사일들이 있는데 뭐 숏 레인지 미사일에서 SRBM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도 북한은 뭐 다 커버하고 한국은 경상남도 쪽 빼놓고서는 그 다 커버할 정도로 중국의 단거리 미사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중국이 뭐 핑계는 그러겠죠. 한국에 미군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겨냥하는 것이다 그러는데 미군이 없어도 이 겨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중국한테 우호국으로 돼 있지 않죠. 그리고 이 세상에 이 우호국 그리고 적국이 원래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익이 갈등이 벌어지면은 다 적국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평소에는 그냥 다 그래도 잘 살죠. 그러다가 국가의 그 주권 문제라든가 영토 문제라든가 또 경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때에 대비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다 만들어 두는 것이죠. 지금 뭐 중국은 한국을 겨냥할 수 있는 미사일을 뭐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숫자만 잠깐 보니까 중거리 미사일이 80기 그리고 미디엄 레인지, 뭐, 그러니까 인터미디어트 레인지, 미디엄 레인지 다 그게 그겁니다. 인터미디어트가 80기, 미디엄 레인지가 400기, 그리고 단거리가 2,000기 이상, 그리고 크루즈 미사일 수백 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 치면은 뭐 1,000개도 훨씬 훌쩍 넘는 그런 미사일이 우리나라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북한 거 물론 다 남한 겨냥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미사일도 지금 미국이 우리 미사일이 나갈 수 있는 거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제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중국하고 직접 맞대는 거, 중국까지 공격할 수 있는 거, 그거를 만들면은 이 동네에 전략적인 안정성이 확 나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못 만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북한을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는 지금 미국이 뭐 우리나라하고 그 약속을 해가지고 만들 수 있도록 지금 허락을 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지금 뭐 제가 잠깐 이 미사일 얘기를 했는데, 그 국제 세미나에서 질문 받았던 그 대답한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정말 그 경제 전쟁이 뭐 점입 가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뭐 당연한 것이죠. 경제 전쟁이 아니라 패권 전쟁이니까. 그리고 이 패권 경쟁은 언제 끝나느냐? 둘 중에 한 나라가 굴복할 때 끝납니다. 근데 굴복하는 상태는 둘의 힘이 패권 경쟁 상대가 아닌 상태가 됐을 때입니다. 지금 이제 경쟁 상대가 되니까 중국이 덤비는 것이고 미국은 거기에 대응을 하는 것이죠. 미국이 보기에 이것이 중국은 우리한테 도무지 대항할 만한 능력이 없는 나라라고 판단되는 날 이제 패권 경쟁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건 뭐 우리가 도무지 건드릴 만한 위치가 아니구만 이라고 생각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나라의 국력 중에서 한 나라가 지금 차이가 아니라 지금보다 훨씬 격차가 벌어져 가지고 도무지 맞상대가 되지 않는 날 이 패권 경쟁, 뭐 우리 전쟁까지라는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 총을 쏘는 것은 아니니까 이 패권 경쟁은 그래서 한쪽이 경제가 파탄 나는 날 끝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중국 관련된 이 트윗을 보내는데 여기 보면은 아주 그 심각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최근에 중국계 미국 학자인 그 프랑크 시에라는 학자가 중국 경제가 완전히 붕괴될 것이다라는 그런 뭐 논문까지는 아니지만은 신문에 쓰는 길치고는 약간 길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트윗하고 그리고 그 프랑크 시에라는 분이 그 신문에 기고한 글, 요 두 개를 서로 이제 결합해 갖고 설명함으로써 그 중국 경제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9월 1일 날 쓴 트윗인데 거기에 보면은 피터 모리치라는 경제학자를 인용을 했습니다. 그 피터 모리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관세는 미국의 소비자에게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금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5,500억 달러를 수입을 하는데 거기에 다 붙이는 거로 돼 있습니다. 이제 5,500억 달러 전체에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국 물건을 미국 사람들이 싼 값에 사서 썼는데, 예를 들어서 그 1,000원짜리다 그러면은 미국이 30% 관세를 붙이면 1,300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비자가 300원 손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의 소비자에게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쓰고, 왜냐하면은 중국의 화폐가 평가절하되었기 때문에 그 달러로 파는 것이죠. 미국 올 때는 값이 달러로 되는데 중국의 화폐가 평가절하게 됐기 때문에 미국이 관세를 붙여도 값은 같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이 화폐를 달러하고 유안화를 환율을 조작을 해가지고 그 자기 거를 절하하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같은 값에 사는 겁니다. 관세를 붙였는데도 그 미국 소비자들은. 그리고 중국의 물건은 또 무슨 특징이 있냐면은 미국 사람들이, 미국의 수입업자들이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사올 수 있는 물건들입니다. 중국에서만 산다면은 중국이 어떤 힘을 가질 수가 있죠. 이건 우리 거 아니면 너네가 다른 데서 못 산다 하니까. 그런데 중국에 의해서 수입원을 찾을 수 있는 물건들이다. 그리고 여기 이제 무슨 말을 썼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피터 모리치라는 사람의 말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그 말은 당연히 맞는 말이지. 그리고 이게 트럼프 말입니다. 우리는 중국의 하인이 아니야. 그리고 중국과 무역 문제는 미국의 자유에 관한 문제야. 그 문제를 막 불리는 겁니다. 요번에 그 홍콩 사태를 미국이 경제 문제랑 연결시키겠다고 그랬죠. 홍콩의 자유, 다른 말로 하면 중국의 국내 정치입니다. 그 문제하고 무역 문제를 같은 차원에다 놓고 같이 엮겠다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이게 순수히 무역 전쟁이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미국의 자유에 관한 문제다. 그리고 공급 체인을 바꿔라.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너의 나라가 쓰는 소비 물건은 다 내가 만드는 거야. 그럼 그 나라가 서플라이 체인이 되는데 미국이 서플라이 체인을 지금 바꾸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중국에서 구입할 필요가 어디 있어. 이제 중국제 그만 써. 그리고 뭐 미국 회사들은 중국에서 이제 들어와. 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지금 트럼프가 트윗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9월 3일 날 나온 트윗이에요. 여기서 이제 뭐라는 말이 나오냐면 아주 그 잘못 트럼프가 심각하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은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와 딜을 하기를 원하고 있지. 새로운 행정부라는 게 뭡니까? 중국 사람들은 트럼프가 이번에 대통령 떨어지고 그리고 다른 대통령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하고 하겠다. 이거를 트럼프가 모르겠습니까? 중국의 시간 끌고 그러는 거를. 그래서 이제 새로운 행정부가 이제 미국에 들었으면은 트럼프가 떨어지면은 중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1년에 6천억 달러를 계속 뜯어가려고 하고 있다. 지금 다른 정권들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의 다른 대통령들이 매년 중국에 6천억 달러씩 뜯겼다. 근데 자기는 지금 그것을 지금 못하게 하는데 중국은 자기가 대통령 떨어지길 기대하고 시간 질질 끌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되면 그때 딜해가지고 6천억 달러씩 계속 가겠다. 그 다음 말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하지만 16개월은 긴 시간이야. 그 16개월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다음번에 대통령 떨어지더라도 트럼프가 16개월은 대통령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16개월은 긴 시간이지. 그리고 그 긴 시간인데 뭐하기에 긴 시간이냐? 너네가 피를 흘리기에는 너무나 긴 시간이야. 해머리징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16 months plus is a long time to be hemorrhaging. 너네들이 피를 흘리기에는 너무나 긴 시간이지. Jobs and companies on a long shot. 그러니까 너네가 앞으로 16개월 동안 내가 대통령 떨어지더라도 그 기간 동안 그리고 내가 선거에서 이기면 어떻게 되겠니? 너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기면 중국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중국의 공급체는 붕괴될 것이고 일자리, 돈은 다 날아가 버릴 것이다. 아주 험악한 얘기를 한 겁니다. 중국 경제를 붕괴시키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중국이 이제 세계의 그 제조업의 공장이죠. 근데 그 공장 자체를 뜯어내겠다라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매년 9월의 첫 번째 월요일이 레이버데이, 노동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쉽니다. 첫 번째 월요일이니까 이제 요번에는 9월 2일입니다. 9월 1일이 일요일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그래서 그때 노동절날 그 미국 노동자들이 뭐 여행 가고 멀리 갑니다. 트럼프가 이제 그 트윗을 어떻게 했냐면은 Our great American workers are winning under President Donald Trump.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밑에서 미국의 노동자들은 승리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림까지 해가지고 트윗을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말도 했어요. 레이버데이 때 여러분 많이 여행하십시오. 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기름값이 얼마나 내려갔습니까? 그러니까 기름값 걱정하지 마시고 멀리 미국 사람들은 이제 추수감사절이라든가 땡크스기밍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노동절 이럴 때 그냥 뭐 여행들 많이 갑니다. 미국 사람들은 뭐 자동차 타고 10시간, 20시간씩 뭐 달리는 그런 거가 있는데 기름값이 싸니까 안심하고 달리십시오라는 그런 트위트도 이제 같이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하나의 정치가로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그 전문 분석가가 쓴 글인데 미국의 그 유니버시티 오브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학의 경영대학 교수입니다. 경영대학 교수인 닥터 프랭크 티안 시에,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 양력을 보니까 아예 그 북경대학을 나온 사람이더라고요. 북경대학인데 미국 가가지고 이제 박사를 받고 그리고 미국 대학에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경영학을 가리키는 그 교수인데 이 사람이 8월 29일자 기고문입니다. 그 이포크 타임스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 중국계 미국 신문인데 지금 이건 반공입니다. 반공. 그 중국 정부가 아주 싫어하는 신문인데 기고문 제목이 China faces economic collapse and decoupling from world market. 이게 뭐냐면은 이코노믹 콜랩스는 뭡니까? 경제 붕괴죠. 경제가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중국은 경제 붕괴의 위협에 놓여 있고 그리고 디카플링 프롬 월드 마켓. 중국이란 나라가 사실 중국은 세계 시장하고 엮여져 가지고 지금까지 온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야말로 세계화에서 가장 덕을 많이 본 나라인데 디카플링 이게 이제 풀어진다는 거예요. 중국 따로 세계 따로가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와서 중국 경제가 붕괴될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논문 제가 그냥 뭐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8월 23일 날 그 미국이 관세를 그냥 또 대폭 올렸죠. 이것은 그 중국이 미국의 물건에 대해서 관세를 또 자기가 먼저 올렸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보다 몇 배 더 잔인한 그런 관세를 이제 부과를 했는데 그것이 8월 23일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트위터에 써가지고 중국에서 오퍼레이트, 중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회사들은 다 나와라, 다 나오라라고 그 트위터를 이제 썼습니다. 시에 교수가 이 문장을 인용을 하면서 바로 이것은 It will bring devastating consequences to China's economy.
devastating이가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파탄, 파멸 이런 말 쓸 때 devastate라고 그러는데 중국의 경제에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런데 but will not have a major impact on the United States. 미국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지금 아까 그 트럼프가 미국 경제학자를 인용하면서 한 얘기 있죠. 미국 경제에는 별로 영향을 못 미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씨에 교수가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분이 그 씨에 교수가 미국 시민권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중국에서 이제 학부까지 다 나오시는 분인데 이 사람이 지금 부교수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그 경영대학원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그러니까 경영학과 이제 교수인데 이 테리프 관세죠. 관세가 이렇게 막 오르고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 경제가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경제가 이렇게 서로 상호 의존하는 거를 그러니까 인터디펜던트하다고 그러는데 디커플이 되면은 서로 인디펜던트해지는 겁니다. 중국 따로 미국 따로. 지금 미국이 이 연결시켜가지고 중국을 경제적으로 커주게 했는데 이 연결고리를 다 끊어버리겠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중국과 미국의 경제가 완전히 디커플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씨의 교수가 중국은 시간을 끌려고 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잘 알고 있다. 당연하죠. 국가들이 국가를 속이지 못합니다. 개인도 잘 안 속는데 국가가 속지 않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거를 중국이라는 나라로 표시를 하진 않고 The Chinese Communist Regime 요 언어를 잘 봐야 됩니다. 중국의 공산당 정권은 시간을 자꾸 끌려고 그래요. 그리고 미국은 그 시간 끄는 걸 잘 알고 있다. 아까 오죽하면은 트럼프가 16개월은 짧은 시간이 아니야. 내가 떨어지더라도 16개월이 남아있다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중국이 이제 트럼프한테 비유를 맞추려고 뭐 농산물 사오고 뭐 사오고 이렇게 사오겠다는 약속을 많이 했는데 그것을 하나도 실행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중국은 약속을 많이 했지만은 broken its promises several times. 계속 자기의 약속을 어기고 있었다. 특히 농업생산품 같은 거 사오겠다고 약속했지만은 사오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더 분노하고 있는 거다. They have certainly irritated the American people. 미국 농부들 화나는 거죠. 분명히 중국이 사준다고 그랬는데 안 사주니까. 그거를 요번에 아베가 사준다고 그래가지고 사실 일본은 그거 안 사도 되는데 사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뭐 온갖 그 트럼프의 환심을 사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트럼프는 중국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영어로 이렇게 썼습니다. President Trump doesn't trust the Chinese Communist regime anymore. 이건 무서운 말이죠. trust라는 말을 미국에서 쓸 때는 정말 그 중요한 말입니다. 나는 너를 신뢰하지 않아. 그러면은 뭐 다 끝나는 겁니다. 교수가 학생한테 나는 너를 신뢰하지 않지. 그러면 뭐 공부 끝나는 거죠. That is why he keeps increasing tariffs on Chinese goods. 그래서 이 씨의 교수가 말하기를 트럼프가 중국의 물건에다가 관세를 과하는 거는 뭐 돈 이런 게 아니라 중국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야. 중국 공산당 정부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야. 우리가 그 강의에서 여러 번 말했습니다. 작년 9월 25일 날 유엔 총회에서 연설할 때 트럼프가 그랬죠. 이 세상 모든 나라들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다 됩니다. 그리고 미국도 미국 하고 싶은 걸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회주의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중국하고 북한이 사회주의죠. 그리고 지금 베네수엘라가 사회주의 흉내내다가 망한 것이고 지금 미국이 그렇게 나오니까 중국은 어떻게 하느냐. 요새 중국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게 유럽입니다. 유럽에다가 눈독을 들이고 있다. 중국은. 그런데 이 씨의 교수 분석은 그러나 미국은 유럽도 미국과 같은 보조를 중국을 향해서 취해 줄 것을 가서 압박하고 있다. 지금 G7 회담이라고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죠. 주로. 거기서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미국이 중국에 하는 것처럼 유럽도 중국을 대하라 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지던트 트럼프 attended the G7 summit 8월 24일부터 8월 26일까지 프랑스에서 열린 G7 회의에 트럼프가 이제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유럽 지도자들의 합의를 이루어내려고 트럼프가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럽 연합도 expected to demand the same terms from China as the United States has obtained through the trade talks.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무역 협상을 합니다. 무역 협상을 해가지고 얻어낸 것을
유럽도 똑같이 얻어내라 중국으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얘기는 페어하게 공정하게 무역을 해라. 그렇잖아요. 너네 돈 뜯기고 만다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가서 경고를 했다라고 그 CA 교수가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based on CS analysis, 바로 이 CA 교수의 분석에 의하면은 일본과 영국은 확실히 미국 편을 들 게 거의 뭐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일본하고 영국은 완전 미국 편이니까. 그런데 지금 중국이 가장 큰 그 외교 정책, 경제 정책 중에 하나가 One Belt, One Road 해가지고 1대 1로라는 그 정책인데 유럽 국가 중에서 이태리만이 거기에 적극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중요한 유럽 나라들은 중국의 정책에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는 거예요. 1대1로를 One Belt, One Road 해가지고 영어로는 OBOR이라고 이제 약자를 쓰더군요. OBOR에 유럽 나라는 이태리만 가고 있는데 그 이태리도 이제 나온답니다. 이 교수 분석은 이태리가 이제 지금 정부가 이제 새로운 정부가 형성되는 이런 과정이 있나 봐요. Italy is in the process of forming a new government.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데 which may very likely withdraw from the OBOR, she said. 그러니까 이 새로운 이태리 정부는 OBOR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유럽연합에서도 그 중국과 무역 전쟁이 시작된 거로 보고, 그리고 세 교수의 분석에 의하면은 EU도 결국은 미국 편에 선다. 그러면은 중국은 뭡니까? 미국 시장 잃어버리고 유럽 시장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일본 시장도 잃어버린다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그럼 뭐가 되느냐? 세 교수가 그때 중국은 it will return to the closed country. 중국은 그때 문 닫은 나라가 되고 말 것이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중국이 지금 여기까지 큰 거는 뭡니까? 문을 활짝 열은 겁니다. 1978년에 등소평의 개혁 개방 정책 때문에 중국이 오늘날까지 컸는데 이제 이것을 지금 막아야 되느냐 하는, 다시 닫아야 되느냐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에 교수는 계속 이제 씁니다. China has basically lost its last chance in the trade talks. 이제 그 절망스러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하고 무역 대화를 하는데 마지막 기회를 중국은 잃어버렸다. 이미 했어야지 아직까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가 이제 없어졌는데, and the CCP, 이 CCP는 이제 중국 공산당입니다. Chinese Communist Party has no other choice but to continue to fight stubbornly and desperately. 이거 뭡니까? 중국 공산당은 이제 선택이 없다. 그 desperately는 뭐 그냥 뭐 죽기 살기로 이제 싸우는 방법밖에 없다. 근데 그 싸우는데 누가 피를 흘리느냐? And at the expense of Chinese consumers. 중국의 소비자들만이 이제 참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미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합리적인 협상 그 결과 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끝났다라고 아예 시 교수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공산당의 뭐 중간 또는 상부 계층 이런 사람들이 이 상태가 지금 빨리 다가오지 않고 이제 좀 더 시간이 연기되기를 원할지 모르지만, 이제 그 시에 교수 말입니다. 중국의 체제가 무역 전쟁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을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곧 그 충격파가 중국에 와가지고 일단 그 피해를 입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There isn't much time left before the Chinese regime is hit hard by the trade war. 중국의 정치 체제가 무역 전쟁에 의해서 세게 얻어맞을 그 시간이 이제 멀리 안 남았다. What we'll see next is capital flight. 그럼 다음에 뭐가 오느냐? 중국에 있던 자본들이 다 날아가는 겁니다.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 거예요. And many CCP officials will accelerate their plans to leave China. 그리고 공산당 간부들은 다 도망갈 거다. 다른 나라로. 중국의 가장 큰 딜레마가 중국의 억만장자들한테 소원이 뭐고 희망이 뭐냐 그러면 다 이민 가겠답니다. 중국에서 안 살고. 그러니까 제일 부자가 이민 가겠다는 나라가 그 뭐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에 교수가 이제 곧 그 피해가 이제 눈에 띄게 나타날 텐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일은 중국으로부터 자본의 이탈, 캐피탈 플라이트, 돈이 다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중국 이탈, 다 돈 들고 튀는 거죠. 전번 시간에 제가 그 얘기했었죠. 그 시진핑을 주석으로 뽑은 사람들 160명이 그 재산이 전부 중국에서 천등 안에 들어가는 부자들이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 재산 평균 내보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1조 6천억 원이 넘는다고.
미국 사람들 부자들 600명보다 80 몇 배 부자라고.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의 딜레마입니다. 그리고 그 CIA 교수가 트럼프가 한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무역 전쟁은 중국한테는 디베스테이팅한 피해를 주지만은 but not the United States. 미국한테는 피해가 안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CIA 교수가 분석하기를 중국이 이제 보복 관세를 가하는 품목들이 미국의 자동차 부품, 석유, 그리고 농산품 뭐 이런 것들이래요. 근데 이런 거는 중국이 생산을 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미국으로부터 사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관세를 붙이면은 이건 오히려 중국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미국은 중국에서 사오는 물건은 언제든지 다른 나라로부터 사올 수 있다. 다른 나라로부터 사올 수 있는 이유는 중국에서 미국에 파는 물건은 미국이 도무지 안 살 수 없는 그런 물건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다만 뭐 품질이 아주 좋지는 않더라도 값이 싼 거예요. 그래서 의류품이라든가 뭐 그냥 보통 우리 소비재 일상 쓰는 그 잡화물 이런 것들이 주로 있는데 그것은 미국이 이제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관세를 부여하면 관세를 부과해가지고 물건을 올리면은 그것은 중국 소비자의 물가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심지어는 프랑크 시에 교수는 뭐라고 썼냐면은 It is a suicidal act. 거의 자살적인 행동이다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미국인들의 중국 상품 무전은 왜 중국 상품을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첫째가 바게인, 값이 싸다 이겁니다. 값이 싸다. 그리고 중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은 중국에서 안 팔면은 베트남에서 사도 되고 한국 거 사도 되고 또 다른 나라 거를 살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과정이 또 이 시에 교수도 똑같은 말을 썼습니다. Restructuring of the global supply chain. 그러니까 미국은 소비국, 중국은 생산국이었는데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그것 자체를 지금 구조를 바꾸는 중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보통 심각한 게임이 아니죠. 그래서 그 중국에 있는 공장이 미국에다 물건을 파는데 관세를 이제 맞지 않으려면은 그 공장이 다른 나라 가서 만들면 됩니다. 미국의 엑스라는 회사가 중국에서 물건 만들면은 미국들한테 관세를 맞는데 그 미국의 엑스라는 회사가 베트남에서 만들면은 관세를 안 매긴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하는 일이 뭡니까? 중국을 주저앉히는 일이죠. 이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그 디베스테이팅이란 말을 여러 번 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수천만의 중국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그리고 중국 노동자가 만든 물건들은 대만, 베트남, 벵글라데시, 한국, 인도 등등에서 만든 것을 미국이 사오면 된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결과가 중국은 무역이 감소될 것이다. 그럼 중국이 무역이 감소되면 중국의 달러가 줄어들게 되겠죠. 달러 보유고가 감소될 것이다. 그럼 중국의 달러가 감소되면은 중국 공산당이 환율 조작하고 환율에 개입하는 능력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중국에는 버블이라는 게 뭡니까? 그 전부 다 부풀려져 있는 것이죠. 거품 경제인데 그놈이 이제 터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북경 가보면은 북경에 있는 아파트가 서울의 강남보다 더 싸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중국의 3배가 넘는데 아파트 값이 서울 아파트나 북경 아파트나 같을 정도예요. 그게 바로 이제 거품인데 이 거품이 붕괴가 됩니다. 터집니다. 거품이 터지게 되면 오는 것이 은행 파산입니다. 은행 파산이 오게 되면 오는 것이 금융위기입니다. 우리나라 그 IMF보다 더 무시무시한 그런 금융위기가 올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에 교수는 중국의 경제는 거의 완전한 붕괴의 위협에 당면하고 있다. 그래서 영어로 읽으면은 The Chinese economy is facing an almost complete collapse. almost complete collapse. 이거 붕괴되고 만다는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죠. 중국의 경제는 거의 완전한 붕괴의 위협에 당면하고 있다.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을 하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뭐 하나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중요한 통찰력 하나를 얻게 됐는데 그 중국 공산당의 본질을 미국이 알게 됐는데 그 중국 공산당은 악마다라고 그냥 써버린 겁니다. 그 악의 정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왜 악의 정권이냐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의 이익을 언제든지 마음 놓고 훼손시키거나 파괴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아무래도 이제 그 보니까
지금 시진핑 공산주의 정권에는 대단한 이 적대감, 분노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이 사람이 쓴 논문, 신문에 기고한 문장하고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말들하고 전부 다 맥이 딱딱 맞아 떨어진다는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큰 결론으로 China's economy will decline. 중국의 경제는 이제 내려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는 이미 우리도 여러 번 얘기했죠. 미국에서 아주 정말 트럼프하고 절대 상극인 사람이 아주 돈 많은 조지 소로스라는 부자죠. 이 사람 그냥 다 돈 놓고 돈 먹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엄청난 부자가 된 사람인데 저 사람이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한 말입니다. 중국의 하드 랜딩은 practically unavoidable. 실제적으로 피할 수 없어. 그리고 I'm not expecting it, I'm observing it. 나는 지금 중국이 경제가 몰락한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몰락하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것이야 라고까지 얘기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만약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16개월 남았고 16개월 동안 중국이 피를 흘리면 그것도 다 끝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미국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냐는 여론조사 결과 전번에 보여드렸던 거 이건데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공화당 사람들은 70%가 중국 문제 있다라고 그러고 민주당 사람들은 59%가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는데 조로스는 완전한 민주당이죠. 그런데 시진핑은 자유사회에 대한 최대의 적이야 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지금 그래서 미국의 정권이 바뀐다고 그래가지고 누가 민주당 대통령 지금 눈에 띄는 사람 없는데 저는 트럼프가 지금 훨씬 지난번 4년 전보다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보는데 바뀌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대중정책이 그렇게 확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은 미국의 적이다라는 얘기했을 때 힐러리 클린턴이 그때 장관이었죠. 외무장관인데 미국은 아시아 국가다. 그래서 미국은 21세기에는 아시아의 시대고 미국은 태평양 아시아 국가이기 때문에 21세기에 판이 벌어지는 한복판에 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한번 다시 정리를 한다면은 미국이란 나라가 자기가 태평양 국가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누가 봐도 세계 2위입니다. 종합국력. 일본은 누가 봐도 종합국력 세계 3위입니다. 그러니까 1, 2, 3위가 한 동네에 모여있는 그런 형국이 지금의 동아시아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잘 연구를 해야 되죠. 시에 교수의 마지막 말은 저겁니다. 미국은 정부로부터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중국 공산당은 악의 체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미국이 이번 중국하고 무역 경쟁하면서 하나 배웠다라고 그랬습니다. 통찰력 하나를 배웠는데 그것이 중국 공산당은 악의 체제, CCP is an evil regime. 악의 체제다. 아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CCP는 중국 공산당입니다. Chinese Communist Party. CCP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중국 인민의 이익을 해치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다. 이런 좀 황당한, 좀 무시무시한 그런 논문이 게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앞에 주제를 중국의 경제가 폭망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최근에 글들을 인용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제는 제가 아시아는 지금 세 나라가 각축을 벌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랬는데 일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